때는 2002년 4월 15일. 여기는 김해고등학교야. 김해. 지금 쿵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 폭발한 것 같아. 사실은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에이, 장난이겠지. 뉴스를 핸드폰으로 받고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신어산 자락의 비행기 추락. 추락한 항공기의 동체엔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으로 위험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존자 추가 수색 작업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사고 현장은 현재 산 중턱이어서 구조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2002년도 4월 15일 베이징을 출발해서 김해공항으로 오던 중국 민항기가 사고가 난 거야. 중국 국제항공공사 129편 추락 사고. 이 사고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어난 최악의 항공사고야. 중국 국제항공, 네. 에어 차이나라고도 하지. 166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였는데 그중 한국인은 136명이었어. 그 비행기가 지금 추락을 한 거야.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볼게. 자, 4월 15일 새벽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야.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단체 여행객이야. 자, 이번 여행의 가이드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름은 설익수.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아슬아슬 출발 전이었어. 자, 이렇게 탑승이 끝난 비행기 안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보여. 그리고 이분도 있었어. 이름은 네. 양진경. 진경 씨는 남편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어. 이 진경 씨는 치과 의사고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야. 당시 베이징 현재 시간 오전 8시 37분 에어차이나 129편 항공기가 이륙을 했어. 자, 우선 비행은 아주 순조로워. 하지만 김해공항의 사정은 달랐어.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오전 8시 30분부터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 상태였대. 그런데 김해공항 기상 상황이 호전돼. 아, 다시 좋아졌구나, 날씨가. 하지만 이게 말이 호전이지 비 오고 바람 불고 날씨가 막 그리 좋지는 않아. 네. 자, 오전 11시 15분경 네. 김해공항 착륙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승무원들이 좌석 벨트를 확인해. 그리고 얼마 후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사람이 있었어. 익수 씨네. 대한민국 최악의 항공사고의 생존자야. 시페트 멸하고 한 이후로 그때 출렁거림,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뚝 떨어지는 게 몇 번 있었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별 신경 안 쓰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다행히 항상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데 순간 익수 씨는 비행기가 확 미우는 느낌을 받았어. 네. 그리고 쿵 한 소리가 나더니 앞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룡열차 타면 이렇게 보면 이제 저 밑에 사람 머리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기울기의 각도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앞에서부터 비행기의 내부 등이 빠바바바 하고 꺼졌어. 몸이 앞으로 팍 숙여지더니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슝슝슝. 뭔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 기체가 찢어진 듯 바깥 모습이 순간순간 보여. 사고 시각 오전 11시 21분 17초. 베이징을 출발한 에어차이나 129편 항공기가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던 중 추락을 한 거야. 자,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나서 산 여기저기로 흩어졌어. 익수 씨는 비행기를 빠져나오는 순간 확 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를 맡았대. 기름? 맞아. 항공유 냄새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인솔자로 갖고
사람들이 있는데 비행기 터지기 전에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싶었어요. 제가 다시 비행기에 올라간 거예요. 구하러 다시 가신 거예요? 맞아. 여기 비행기 터져요. 어서 내려가세요. 부서진 비행기 안쪽에서도 사람들이 막 기어나와. 다행히. 익수 씨는 그 사람들을 손으로 당겨서 꺼내. 끄집어내. 그렇게 몇 명을 구했을까? 20여 명을 구했어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다시 비행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익수 씨 손을 탁 잡더래. 이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지 말아요. 그리고는 잠시 후 비행기 잔해에서 꽝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려. 비행기 돌 때마다 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렸다고. 뭐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쿵 하는 소리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없어요. 그냥 불타는 소리만 나고 연기만, 화재 연기만 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없어요. 비가 오는데도 불길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 119 최초 신고는 11시 22분에 이루어졌어. 11시 22분. 사고가 일어난 지 1분 만에 접수가 된 거야. 우와, 그렇게 목격자가 있었어. 다행이네. 신고 중에는 목격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온 전화도 있었어. 목격자가 아닌 사람? 바로 탑승객. 신고 접수를 받은 119 구조대원들은 급히 신어산 쪽으로 출동했어. 정확한 사고 지점은 신어산 자락에 있는 돛대산이었어. 제가 올라갈 때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해서는 비행기 안에만 사상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온데 튕겨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는 뭐 사람 시신 탄 냄새, 뭐 불이 나가지고 뭐 냄새도 말도 못 했어요.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처참한 비행기 잔해와 시체들 사이로 생존자들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생존자들은 들것에 실리거나 구조대에 엎여 악몽 같은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존자를 위해 스스로 산을 내려옵니다. 설익수 씨? 맞아. 아니 저분도 지금 피 범벅인 상태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지. 자,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상자에 대한 소식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져. 부산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진영 씨도 이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아. 야, 진영아, 뉴스 봤어? 니네 언니가 비행기를 탔대. 아까 비행기에 탔던 의사 부부. 네, 의사 부부. 아버지란 존재가 부재한 상태에서 저희를 붙잡아주는 존재? 진경이가 비행기를 탔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애들까지 다 같이 갔대. 언니의 시부모님, 그리고 7살, 5살 어린 두 조카까지 무려 6명이 함께 비행기를 탄 거였어. 그리고 모두 사망했대. 사고 현장에선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 근처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까지도 현장에 달려서 작은 힘이라도 들것을 같이 보태기를 들고 원했습니다. 내려오거나 아니면 저희 이렇게 진흙이 미끄러우니까 저희 그 미끄러운 데다가 이렇게 풀 같은 거 이렇게 안 미끄럽게 깔고. 처음에는 생존자 걸어 내려오셨는데 이후에는 들것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온전한 들것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들것에 이렇게 실리게 되면 뭔가 이렇게 사람의 형체가 있거나 한데 사실 그런 들것들이 아니었거든요. 학생들은 비가 와서 그 미끄러운 산길에 톱밥을 깔았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산길을 뛰어다니느라 지친 구조대에게 물을 나눠드리고 하나, 둘, 수십 명씩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어.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고 밥을 짓고 구급차가 이동할 수 있게 교통 정리를 했어.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어.
시신의 사진과 유류품 사진이 가족들에게 공개가 돼. 근데 왜 실제 시신이 아닌 사진으로만 보여줬을까? 시신들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시신들이 많은 거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시신 확인이 진행이 돼. 진영 씨 가족들도 연락을 받고 한 병원으로 향해. 오빠가 대표로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한참 후에 한마디를 내뱉었어. 진경이 확인했어요. 표현을 못 하겠는데 굳이 표현을 해라면 그 형체가 거의 없어요. 맨살은 하나도 안 보이고 거의 숲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상태였으니까 뒤에 일치했어. 진경이가 맞다 하니까 맞는 걸로 알지. 저 눈으로서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 사방이 막 불이 붙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에 기절했을 때 그렇게 탔으면 그래도 좀 덜하겠지만 고통이라도 없었길 바랄 뿐인 거지. 자, 이렇게 에어차이나 129편 항공기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11명, 승객 155명, 모두 166명이 탄 상태였어. 그중 129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사망자는 111명이야. 자, 이제 밝혀내야겠지.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걸까? 비행기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해공항엔 이렇게 2개의 활주로가 있어. 네. 여기 왼쪽에 있는 활주로가 상륙 전용, 그리고 오른쪽이 이륙 전용 활주로야. 자, 129편 항공기는 이쪽 36 레프트 활주로로 들어올 예정이었어. 그런데 자, 착륙 접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1시 9분에 18 라이트로 변경돼. 바람 방향 때문이야. 정답은 이렇게 북쪽에서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 36 left로,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18 right로 착륙을 해야죠. 그래야 이 활주로를 좀 짧게 쓰고 안정적으로 착륙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런데 항공기 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착륙거리가 길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맞바람을 맞으면서 착륙하는 거야. 그렇구나. 에어차이나 129편 착륙 전 남서풍이 이쪽에서 강하게 불고 있었어. 네. 그래서 129편 항공기의 착륙 활주로가 18 라이트로 변경이 된 거야. 이 활주로의 북쪽이 산악 지형이야. 좀 난이도가 있는. 자, 그러면 어떻게 착륙해야 될까? 이건 항공사 조종사들이 참고하는 항적이야. 이렇게 산이 있는 곳에 가기 전 180도 돌아서 착륙을 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런 방식을 선회 접근이라고 한대. 네. 선회 접근. 이 선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선회를 할 수 있는 범위야. 이 빨간색 타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선회 접근 중에는 계기를 참조하며 착륙이 완료될 때까지 조종사는 반드시 활주로를 눈으로 계속 보면서 확인해야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활주로를 시야에서 놓친다면 네. 그러면 무조건 폭행해야 돼. 폭행? Go around. 다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떠올라야 해. 다시 떠올라서 안전한 고도와 지역으로 간 후에 네. 다시 정해진 비행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129편 항공기가 이동한 항적이야. 왜 여기를 이탈했지? 그치. 이 구역을 벗어나 계속 직진을 하더니 뒤늦게 우측으로 선회를 시도해. 늦은 선회의 고도까지 낮으니까 결국 이 돛대산에 꽝 하고 충돌을 한 거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혀줄 블랙박스 조종실 음성 녹음 기록을 하나씩 들어볼게요. 사고 1분여 전.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을 통과하던
그 시각에 녹음된 음성이란 얘기야. 네. 조종실에는 기장과 제1부조종사, 제2부조종사가 있었고 조종은 제1부조종사가 하고 있어. 바람이 너무 세요. 조종하기 힘듭니다. 내가 조종할게요. 우선회할게요. 너무 늦지 않도록 빨리 선회하세요. 항적을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선회를 했지만 원래 우선회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무려 15초. 15초나 더 비행을 한 후였어. 자, 이제 마지막 조종실의 음성을 들어볼게. 바로 이 구간. 활주로 봤어요?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복귀하시죠. 당겨! 당겨! 제1부조종사의 복행 권고에도 비행기는 바로 상승하지 않았어. 네. 그리고 몇 초 후에 129편 항공기는 이 돛대산에 충돌을 해버린 거야. 충돌 6초 전에만 복행을 했다면 이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 단 6초야. 제1부조종사가 활주로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이때가 사고 7초 전이야. 그때 조종관을 당겼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 몰라. 조종사들이 왜 이렇게 비행을 한 건지 그 답을 우리가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사망하지 않았을까요, 조종사들? 그런데 생존자 중에는 기장도 있었어. Are you a captain of the flight? Or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in Gimhae Airport? Several times. 기장에 대한 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 180도 선회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선회 지점 접근 때 김해 관제탑 관제사가 착륙 허가를 내려 이 허가에 관심을 기울이느라 시간 측정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활주로 봤어요?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기장에 복행하시죠라는 권고에 왜 바로 복행하지 않았습니까? 복행하시죠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에어차이나 129편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결론이 내려져. 기장은 어떻게 됐을까? 모른대. 기장이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이 보고서 한번 봐줄래? 딱 그 사건을 다룬 내용이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맞아. 조사 보고서 발표는 2005년 5월에 있었어.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사고 당사국인 한국, 항공사 운영국인 중국, 항공기 제조국인 미국이 합동 조사를 한 거야. 이 결과를 탑승객과 유족들은 얼마나 기다렸을까? 많은 유족들이 배상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했어.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또 걸렸어. 사고를 당한 것까지도 억울한데 돌아가신 분이 얼마든지 증명을 하시오. 그래야만 돈 줄게요. 이렇게 하니. 이 사고 생존자인 설익수 씨 기억나지? 기억나지. 3개월 동안 입원했는데 얼굴도 여러 차례 수술했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익수 씨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대. 바로 타임지의 서울 지국장. 자, 익수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젊어서 두 다리 멀쩡해서 한 겁니다. 누구나 그 상황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설익수, 비행기 추락 생존자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듭니다. 우연한 구원자로서 설익수는 아마도 가장 순수한 종류의 영웅일 겁니다. 에어차이나 129편 추락 사고 이후 김해공항에서 더 이상의 사고는 없었지만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 너도 뭐 들어는 봤을 거야. 네네네. 20년 동안 무산과 재추진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2021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확정됐어. 하지만 건설 반대 여론도 있는 상황이지. 뭐 어쨌든 우리 모두의 바람은 하나이지 않을까.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곳곳에 있는 공항들이 모두 안전한 거. 그렇지. 맞습니다. 사람이니만큼 조종사의 실수와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거. 이 바람은 유족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 이 에어차이나 129 편 추락 사고의 추모탑에는 가족들이 남긴 글이 쓰여 있어. 먼 훗날 하늘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너를 생각하며 엄마는 감사드린다. 사랑한다. 너는 내 생활이며 일기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혜성처럼 수영 천재가 등장한 거야. 역사상 첫 금메달이 탄생한 순간이었어. 조련 금메달! 뒤졌다 진짜. 본격적으로 한 지 1년도 안 됐을 무렵이야. 기본적으로 목요일이 많아요. 기절이가 빠져본 적도 있어요. 조련은 멈추지 않아. 대박. 역사를 넘어서 최초의 인류가 되는 거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작하는 순간 도전이 된다. 인생을 건 도전은 그렇게 시작됐어.